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드입니다. 베네수엘라가 하루아침에 천지개벽했습니다. 레짐 체인지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마두로 부부가 미국으로 압송이 됐습니다. 과거에 부시 대통령 시절에 독재자 파나마의 그 독재자 마약 관련해서 또 큰 어떤 이슈를 갖고 있던 노리에가를 워싱턴으로 압송해 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받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미국이 같은 날이라 그러네요. 같은 날 36년 전 그날 그리고 36년 후 오늘 드디어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부부를 또 압송했습니다. 미군들이 전격 제로 작전을 해가지고요. 정말 그 사상자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총격전 자체가 거의 없었던 거야. 미국이 대대적인 공습을 한번 하고 나서 바로 현장에서 벌써 그 작전을 전개하고 있던 요원들에 의해 가지고 마두로가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이 작전을 수행한 부대가 바로 델타포스, 그 유명한 델타포스입니다. 미군의 이제 군사 작전 능력은 세계에서 어떻습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런 상황, 이런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요. 웬만한 나라는 전쟁 경험을 해보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자, 어쨌거나 지금 베네수엘라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사는 단순히 뭐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 그 자체가 아니고 과연 부정선거 카르텔이 세상에 이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이건데요. 지금까지 뭐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죠. 전부 다 뭐 이러이러한 저런 의혹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국가 단위에서 그것이 제도권 안에서 그게 공인되거나 인정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부정선거다라는 게 미국조차도 아직 그게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이제 확실하게 가능성 있는 나라가 한국보다도 베네수엘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베네수엘라에서는 벌써 마두로를 가짜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그 반대 정치권 정치 세력들이 전면적인 그 선거 결과 불복 운동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 시위도 엄청나게 큰 규모로 일어났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부정선거로 인정을 하고 있고 아예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그래서 가장 가능성 높은 나라죠. 베네수엘라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부정선거 카르텔이 이제 전체적으로 전모가 드러날 경우 이제 세상 뒤집어지는 일이 이제 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떤 행보를 밟을 것인가 이것도 제가 고려하면서 이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일단 나와 있는 뉴스를 쭉 이렇게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트럼프 평화적 권력 이양 될 때까지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하겠다. 마두로 부부 압송 관련 기자회견. 미국 석유 회사가 석유 시설을 재건하겠다. 트럼프 마두로 압송 사진 공개 이렇게 하고 있고요. 헤드라인만 쭉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합참의장 작전명 절대적 결의. 공중자산 150대 이상 동원. 아주 압도적인 일방적인 그냥 공세를 통해서 순식간에 해치워버렸습니다. 자, 미국 마두로 마약 밀매 조직 수장이다. 재판은 93세 시니어 판사가 맡는다. 마두로 생포 이유가 이것이었나? 벤스 도난당한 석유 미국 반환돼야 한다. 자, 미국 델타포스 투입해서 3시간 만에 마두로 체포했다. 사상자도 없었다. 마두로가 중국 특사 만난 직후 미국 전격 생포 압송 작전 이게 조금 묘한 어떤 뉴스인데요. 마두로가 중국 특사 만난 직후에 미국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중국까지도 이렇게 견제하는 중국까지도 염두에 두는 어떤 그런 작전이다. 이제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선거 카르텔은 중국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렇죠. 베네수엘라 단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 왼쪽에 36년 전과 같은 날에 미국 중남미 대통령 또 압송했다. 일부러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걸 좋아하는 거죠. 같은 날짜에 맞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위 이제 마두로를 비롯한 저 정치 세력을 가짜로 이제 규정하고 그리고 악한 존재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악을 응징하는 정의의 한방이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정리된 이야기들인데 외신도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 비슷해요. 뭐 특별히 다른 이야기는 없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신 전체를 다 받아서 지금 옮겨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똑같아요, 거의. 자, 보시면은 자, 이거는 이제 네이버에 나와 있는 이 시각 현재 관련 뉴스들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뉴스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마두로 체포 이후 과도기까지 미국이 직접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겠다. 자,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거를 과연 베네수엘라에서 받아들일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아무튼 이런 뉴스가 터지고 있고요. 트럼프 미국이 당분간 베네수엘라를 통치한다. 석유 개발로 운영비를 충당하겠다. 참고로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 석유 자원 부존 국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약 1.5배에서 2배 정도 많다 그래요. 자, 트럼프 마두로 군함 태워 뉴욕 압송 베네수엘라에 개입했다. 트럼프 베네수엘라 공격 성공, 마두로 부부 체포해서 국외로 이송, 러시아 강하게 규탄, 마두로 부부 석방 촉구,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요 얼마 전에도 벌써 거기서 태클 거는 그런 성명을 한두 번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다소간 또 영향을 받는다, 또 이런 이야기도 없잖아 있죠. 자, 이런 뉴스가 지금 일제히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봐도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는 없을 겁니다. 제가 그게 어디 언급된 뉴스가 있는지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소위 제도권 주류 언론에서는 외신도 그리고 국내 언론에서도 그 어디에도 그 부정선거 이슈는 건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석유 때문이다. 진짜는 석유 때문이다. 이게 이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은 부정선거 카르텔보다도 미국 국민들에게 더 잘 먹히는 게 마약이죠. 마약, 펜타닐 뭐 등등 해가지고 마약이 유통되는 그 과정에서 베네수엘라가 또 중요한 국가다. 뭐 이거고요. 이제 그렇지만 진짜 가장 관심이 가고 중요한 무서운 이야기는 거대한 전 세계적 이제 부정선거 카르텔 이제 이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왜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 그러나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관에 이제 이런 게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베네수엘라 상황 자체가 뭔가 크게 변화될 수 있는 희망이 이제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과거 이제 뉴스인데 1년 전쯤인데요, 베네수엘라 마두로 3연임 취임 전날 야권 지도자 이것을 불법한 그런 대통령으로 이제 보고 규정하고 전면적인 투쟁에 이제 나섭니다. 반정부 시위 참여 마차도 구금무 석방 그런 사실 없어 가짜뉴스 부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쪽 마차도를 비롯한 이쪽 정치 세력들, 소위 야권이 되겠죠. 야권에서는 기본적으로 마두로 정권 자체가 가짜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자,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24년 7월 31일 부정선거였다. 베네수엘라 시위 확산, 마두로 쿠데타, 강경 진압 뭐 이런 게 나오죠. 이때 벌써 이런 이슈가 지금 크게 불거졌습니다. 한국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한국은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은 있어도 이처럼 거대 시위를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 한 번도.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요, 부정선거를 규명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마두로 자체가요, 가짜다라는 것을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벌써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쪽에서도 그걸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더 하죠. 한국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이번에 이 이슈만큼은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요, 반정부 시위는 테러, 베네수엘라 마두로 3기 공포정치 서막. 자,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가짜라고 막 이렇게 대드니까 시위가 뭐 연일 계속되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강경 진압에 나서겠죠. 당연히 이제 이런 일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베네수엘라 마두로 당선의 부정선거 논란, 미국 투명하지 못했다. 여기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얼음장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특히 2024년 7월 29일이면 이때는 바이든 정부 민주당 정권 때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마두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기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자체는 이 마두로가 친중으로 보기 때문에 미국하고는 아무래도 여기는 서로 간에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대상입니다. 자, 미국 베네수엘라 야권이 대선 승리했다. 마두로 대통령 자격 없다. 벌써 이런 뉴스가 나갔었고요. 요게 2024년 11월 19일, 요것도 벌써 오래전이잖아요. 이때도 다 바이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있을 때도 미국에서 마두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마두로 3선 부정선거 의혹에 성난 민심, 카라카스 수도를 비롯해서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거대한 시위가 연일 계속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결국은 강경 진압했던 거죠. 자, 그 중심 인물이 바로 이 두 사람이죠. 왼쪽에 있는 남자가 여기 곤살레스 우르티아라고요. 당시 대선 후보였고요. 실질적으로 승리한 사람. 오른쪽은 마차도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죠. 근데 원래는 이 마차도도 대선 후보로서 가장 유력했죠. 근데 마두로가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요.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시켜가지고 출마를 결국 못합니다. 이렇게 되자 무소속으로 여기 왼쪽에 에드문드 곤살레스 우르티아가 소위 야권 전체를 대표하는 후보가 되어가지고 나가서 이제 대결했던 겁니다. 마두로하고. 실질적으로는 마두로보다도 훨씬 약 2대1 정도로 이겼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결과는 뒤집혀가지고 논란 끝에 그쪽 이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마두로가 이겼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 과정을 이제 밟고 있죠. Pero hoy quiero decirle a todos los venezolanos dentro y fuera del país, a todos los demócratas del mundo, que ya tenemos cómo probar la verdad de lo que pasó ayer en Venezuela. ¡Lo logramos! ¡Lo logramos! 자, 지금 이게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참고로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한다라고 하는 이 뉴스가 가장 중요한 뉴스인데요. 이걸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에 있는 그 마르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요, 안전하고 적절하며 신중한 정치적 전환이 가능해질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직접 운영하겠다. 또 다른 누군가가 권력을 잡아 과거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임시 관리를 위해 미국의 대형 석유 기업들을 투입하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에 대한 전면 검수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자, 이것을 중국으로 가는 그런 모든 백기를 끊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강경한 기조 속에서 미군 역시도 경계 태세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베네수엘라 봉쇄 그리고 일부는 베네수엘라 국경 안으로도 일부 진입해서 거기서 주둔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심각하게 훼손된 석유 인프라를 복구하고 국가 수익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통치 방식에 대해서는 상세히 지금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요. 주요 미국 고위 당국자들로 구성된 그룹을 통해 운영할 것이다. 이런 말도 하고 있고 그리고 석유 인프라 복구와 함께 베네수엘라 국민의 생활 여건을 돌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 그리고 미군의 지상군 투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그 가능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었고요.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 마약 밀매, 무기 관련 범죄 및 공모 혐의로 기소돼서 미국에 이제 압송되었다라고 벌써 밝힌 적이 있죠. 그리고 이번 작전에서 미국인 사망자나 미군 장비 손실은 전혀 없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보기 드문 수준의 완벽한 공격 작전이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막대한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뿐 아니라 중남미 지역 전체에 중대한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작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지금 초비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 이재명 또한 바짝 초긴장 상태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부담스러울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추가 공격, 이른바 2차 타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현재로서는 전혀 불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베네수엘라 그 상황에서 마두로가 없는 상태에서 군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세계 최강 미군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미군 함대는 여전히 베네수엘라 주변을 봉쇄하고 있고요.
미국의 요구가 완전히 충족될 때까지 모든 군사적 선택지가 아직도 개방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또다시 공격을 할 수가 있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기자회견에서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전격 작전이 미국의 전통적 대외 정책 기조에 부합한다. 그리고 미주 대륙에서의 미국 영향력을 강조해온 먼로 독트린을 다시 언급을 했고요. 또 베네수엘라 에너지 산업에 대한 미국의 과거 투자와 관여를 거론하면서 미국의 기술과 역량으로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구축했는데 사회주의 정권이 마차도라든가 그 앞에 차베스 같은 이런 사회주의 정권이 이것을 빼앗아갔다, 도둑질했다, 강탈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 강탈 중 하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작전이 미국 국민들에게 그리고 세계가 볼 때는요 석유 때문에 그랬다라는 인식을 지금 심어주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두로 독재 정권 아래에서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적대 세력을 지역 내로 끌어들이고 미국의 이익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공격적 무기들을 확보해 왔다. 그리고 마약 이야기도 당연히 이제 중요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회견에는요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댄 케이 합참의장 등이 동석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내의 마두로 지지 세력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마두로에게 충성한다면 그들의 미래는 매우 어두울 것이다. 암울할 것이다. 입장을 바꾸라라고 촉구를 했고요. 다만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전국을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마차도는 X를 통해 베네수엘라 야권이 정권 인수를 준비하고 있다며 최근 선거에서 자신의 대리 후보로 나섰던 곤살레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 왼쪽에 원래는 마차도가 후보가 되어야 하는데 마두로가 강제로 여기 후보 자격 박탈을 시켰기 때문에 왼쪽에 대리로 나간 인물이 여기 곤살레스 후보죠. 나이가 좀 있습니다. 70대죠. 자신의 대리 후보로 나섰던 에드문드 곤살레스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것을 그동안 군에 베네수엘라 군에 촉구를 해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마두로 정권을 마약과 테러 위협의 핵심으로 규정을 해왔고요. 이번에 불법 독재자 마두로는 미국으로 막대한 양의 치명적인 마약을 밀반입한 거대 범죄 조직의 수괴였다. 마두로와 그의 부인이 미국 본토에서 미국 사법의 전면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재판을 지금 열게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펜 본디 미국 법무장관은 마두로 대통령과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가 기소가 됐다 벌써. 혐의는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수입 공모, 기관총 및 파괴 장비 소지, 미국을 상대로 한 무기 소지 공모 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없습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요,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그 윤곽을 이제 다 알겠죠? 왜 트럼프가 저기를 때렸는지. 근데 부정선거 이슈는 제가 찾아봤지만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트럼프가 기대하는 것은 이 정도고요. 향후에 진짜는 베네수엘라 안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마두로가 가짜 대통령이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다라는 주장을 한국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당 전체가 우리로 치면 국민의힘 전체가 마두로 보고 이재명 보고 가짜야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야. 우리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냥 운동하는 사람들만 일부 있는 거지. 민경욱, 황교안, 그리고 그 부방대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 지금 현역 의원들 중에 누가, 국회에서 누가, 정치 세력들 중에 어디에서 그걸 주장합니까? 그러니까 힘 있는 정치 세력 중에 그 누구도 그걸 주장하지 않거든. 근데 우리하고 마두로가 있는 저 베네수엘라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달라도 이만저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리 PD가 자주 이야기했던 게 결국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번에 과도 정부, 그리고 이제 협상을 통해서 정권은 이양이 되어야 할 겁니다. 미국이 직접 통치한다 그러지만 저건 미국 안에서도 반대가 많지 않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그걸 반대하는 것 같고, 한국계 그 상원 의원 한 명 있죠. 이 사람은 그걸 오히려 규탄을 하더라고요. 우리를 속였다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정권 교체 같은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라고
국무장관,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이 우리 눈을 똑똑히 노려보면서 말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를 속였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규탄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 뭐죠? 앤디 킴입니까? 그 사람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당분간 재판을 통해서 석유 그에 대한 그런 어떤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갖고 있는 이익이 어떻게 침해되었느냐 이런 걸 밝힐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마약 카르텔 관련해서 이제 그런 것을 다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인권 탄압 이런 것을 다룰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나 부정선거는 어디서 다루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뭔가 이렇게 발표해 주면 좋은데 지금 뉴스가 나와 있는 상황을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안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일단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가만 놔두고 대신에 그렇지만 언제든지 반대적 가능성도 있긴 해요. 전격적인 폭로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지만 시간을 갖고 베네수엘라에 맡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새로운 과도 정부가 들어서든 아니면 진짜로 마차도 중심으로 이렇게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저는 반드시 마두로가 가짜인 것을 밝힌다고 봅니다. 거기서 수사, 기소, 재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오래 안 걸릴 겁니다. 한 6개월 안에 승부가 날 거요. 그럴 때 이제 마두로는 완벽하게 가짜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거론되는 부정선거 방식은요, 통갈입니다. 통갈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개표 시스템이 도미니언 시스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장하는, 그러니까 그동안 부정선거 주장자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이 거기 다 있어요. 전부 그대로. 거의 완벽한 사례입니다. 자, 그런 걸 이제 들춰내겠죠. 그거를 최초로 국가 단위에서 그들의 사법 체계 안에서 그걸 확정 짓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주장해도 미국 안에서는 그 반응이 없거든. 미국 의회도 반응 안 하고 미국 주요 언론들도 반응 안 해. 그냥 트럼프를 또라이로 보는 거야 그냥.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베네수엘라에서 진짜로 그게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봐라 말이야. 내가 틀린 말이 아니지 않느냐 라면서 미국 이슈로까지 끌고 올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한국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미국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그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번에 이 베네수엘라 사태가 드디어 대반전을 이룰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대한민국의 이슈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사건은 이번에 이 군사작전 다음에 두 번째, 베네수엘라 안에서 그 자체 정부가 새로 들어설 과도 정부가 혹은 그 마차도 정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마두로가 가짜임을 밝히는 일련의 법적 과정, 그것입니다. 거기서 완전히 다 드러나야 돼요. 자, 그걸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